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메딕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영상이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기다려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긴 이야기는 영상 뒤편에서 잠깐 다시 할게요. 자, 이 영상은 7월 초에 촬영했는데요. 여기는 외부 환경 간섭이 비교적 덜한 나름 보존이 잘 된 작은 저수지입니다. 다양한 수생식물들과 동물들이 살아가는 곳인데요. 이곳에 아름다운 토종 민물고기 버들붕어가 많다고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민물고기 마스터 조송장님과 또 다른 두 명의 전문가분과 함께 했는데요. 우선 한번 보시죠. 영상의 왼쪽 분이 조송장님이시고요. 오른쪽 안경을 쓰신 분은 수소곤충을 전공한 박사님이세요. 아, 참고로 그럼요. 유튜버 오브리더님 벌써 그 구력이 선배님이기도 있는데.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게 버들붕어부터 한번 감상해 이게 우리나라 보실까요? 물고기. 와, 세상 이게 요 가물치 새끼도 있어요. 가물새끼들. 와, 이게 진정한 우리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파라다이스 피쉬 버들붕어입니다. 와, 이 핀을 아까는 핀 예. 폈었는데 왜? 와, 진짜 너무 예뻐서 함부로 만지지를 못하겠어요. 저까지 감히. 와, 아니 쏘인 것도 요거. 와, 핀이 진짜 심하다, 심해. 와. 핀이 자기 몸 지느러미보다 훨씬 많이 나갔죠. 와. 거의 1cm 가까이 나갔네. 와. 자, 이렇게 생물 채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물속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입은 저 옷, 저 가슴장화라고 하는데 저기에 작은 벌레 붙은 거 보이시나요? 몸이 막 쭉쭉 늘어나죠. 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그 거머리가 맞습니다. 저희가 물고기를 채집하는 동안 이게 수많은 거머리들이 달라붙었는데요. 어우, 좀 징그럽죠? 야, 다른 분들 물고기 채집하실 달렸습니다. 때 물속에 손을 넣고 작업을 했거든요. 한 5분 정도 한 것 같은데 거머리가 금방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는 거머리도 나오고 피도 납니다. 출혈도 제법 많기 때문에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누르시거나 4분 이후를 클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 사실 물속에서 작업할 때 아무 느낌도 안 나요. 혹시 이름 모를 거머리 독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수소곤충을 전공한 박사님께 한번 수 여쭤봤어요. 박사님. 네? 그 저한테 이거 아무 그 별로 그리고 뭐 기생충 오염이라든지 뭐 병균 걱정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맞나요? 이게 피가 펄펄 나는데요? 왜 아무 말씀이 없어요? 정확한 정보를 좀 더 확인하고 어? 또 같이 동행한 분 중에서는 현직 약사 선생님도 계셔서 약사 여쭤봤거든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만약에 이렇게 물려서 왔다 병 약국에 전혀 뭐 그냥 뭐 피 닦아주고 소독해주고 괜찮은 거예요, 진짜로? 핸드 아, 그래요? 여기 버들붕어도 사는 데니까 진짜 괜찮은 거예요? 아니 제 소견으로는 괜찮을 거로 보입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거 좀 다르잖아요. 피가 한 1시간 정도는 계속 나왔는데요. 신경은 쓰이지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뒤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거머리 자체에 독이 있거나 한 거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물리시면 잘 제거한 뒤에 꼭 의사 선생님께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상처가 굉장히 오랫동안 가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이 거머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오늘 제 피를 맛있게 먹었던 거머리들을 몇 마리 데리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녀석들이 단파형으로 파도 치듯이 헤엄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이렇게 몸을 웨이브 틀어서 헤엄을 치지만 원하는 장소에 도착을 하면 몸의 흙바늘 이용해서 움직이는데요. 아까 저수지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녀석들이 물속에서 진동을 느끼고 먹잇감에게 달려든다고 합니다. 즉 물속에서 움직임이 있는 행동을 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쫓아오는 거죠. 목표물에 도착을 하면요, 두 개의 흙반을 이용해서 움직이는데 아래쪽에도 큰 흙반이 있고요. 입 쪽에도 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 쪽에 있는 흙반으로 몸을 고정한 다음에 주둥이를 밀어 넣고 피를 빨아내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몸에 구분이 힘든 녀석들은 이동하는 방향이 입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거머리는 지렁이와 함께 대표되는 환영동물입니다. 몸을 잘 보시면 체절이라고 하는 주름 같은 게 많이 있는데 끈벌레 같은 유형동물이나 다른 기다란 동물들과 구분하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거머리가 세 종류로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창거머리, 돌거머리, 말거머리. 사실은 몇 종류가 더 있을 거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영상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머리는 참거머리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머리 중에서는 유일하게 동물 피를 빨아먹는 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생물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공포를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밖으로 나오려고 이제 수조 밖으로 나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자,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 조금 넓은 수조로 옮겨 주었는데요. 근데 이제 거머리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정말 어려운 게 뜰채나 삽, 통 같은 곳에도 이제 흙반으로 달라붙기 때문에 좀 움직이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억지로 떼어내면은 다칠 수도 있고 손가락에 붙을 것 같아서 좀 사실은 무섭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쉽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인이라면 늘 사용하는 저 젓가락으로 몸통을 잡아서 이동시키는 게 훨씬 편하고 빨라요. 안전하고요. 네, 물속에서 진동을 느끼면 바로바로 헤엄치기 때문에 통을 살짝 쳐주고 그때 한 마리씩 잡아내는 거죠. 이 거머리과를 지칭할 때 히루도라고 하고요. 서양에서 흡혈하는 거머리를 히루도 메디시날리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예로부터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거머리를 의료용으로 활용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봉합수술을 하면 조직을 접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봉합수술 후에 그 몸속에서 출혈한 피가 굳어가지고 다른 혈관을 막거나 방해해서 조직이 괴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거머리를 이용해서 굳고 부패된 피를 빨아내는 거예요.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지금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불임 판정을 받고 자궁을 적출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이제 서양 여자분이 그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으로 거머리를 이용해서 불임을 치료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기사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이 거머리를 이용해서 추출해낸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피의 응고를 막아주는 히루딘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항응고 단백질인 거머린과 피거머린이라는 물질도 있는데 이것들은 바로 지금 보시는 참거머리에서 추출한 물질들입니다.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밝혀낸 거고요. 류마티스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거머리를 사육하기 위해서 숨을 곳도 좀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남은 짐을 밑에 두려고 테트라포트로 고정을 하는 과정에서 진동이 발생해 가지고 또 녀석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제 데려온 지 시간이 좀 지나서 녀석들에게 바다에서 주워온 정갱이 한 마리를 줘봤거든요. 그런데 별 반응이 없어서 중간중간에 제가 전갱이를 살살 흔들어 줬는데요. 한번 쭉 보시죠. 제가 앞서서 이 거머리가 환영동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렁이처럼 이 거머리도 자웅동체예요.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의 생식소를 모두 한 몸에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보통 자웅동체라고 하면 스스로 수정하고 알을 낳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거머리와 짝짓기를 해서 알을 수정을 시킵니다. 이 흡혈을 하는 거머리 같은 경우에 적혈구를 먹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충격적이게도 이 거머리는 스스로 적혈구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동물은 먹이원을 자신의 몸에서 소화 효소를 만들어 가지고 녹여서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녀석들은 직접 흡수는 못하고 적혈구를 분해하는 세균을 장내에 가지고 있어서 세균이 녹인 적혈구를 흡수하는 굉장히 특이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거머리 새끼들은요 장내 세균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미가 알을 낳을 때 세균도 같이 알집에 놓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거머리는 첫 흡혈을 하기 전까지는 아주 단순한 몸의 구조만 가지고 있다가 피를 먹은 후에 천천히 세균이 증식하길 기다려서 그 뒤부터 어느 정도 세균이 증식하고 나면 점점 몸이 자라고 성기관도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갱이는 죽은 녀석을 주다 보니까 그다지 반응이 없네요. 그러면 살아있는 붕어를 한번 줘볼까요? 자, 들어가자마자 한 녀석이 붕어의 몸에 달라붙었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굉장히 엄청난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 살아있는 물고기들이요, 회피 기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특히 몸의 점액질을 이용해서 최대한 붙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결국에는 붕어와 거머리가 불편한 동거를 며칠 하다가 연못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자, 요즘은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이 거머리가 많이 사라져 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경험에 비추어 봐도 물의 흐름이 느린 곳에는 굉장히 흔하게 보이던 녀석들이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법정보호종으로 지정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아무튼 외형부터 습성까지 다이나믹한 거머리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영상이 조금 늦었는데요. 민물고기 관련된 방송도 하나 나올 것 같고 오징어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진행 중인데 아직 말씀드리기는 이르지만 외국의 엔사와 함께 할 듯합니다. 자, 아무튼 영상이 너무 늦어서 죄송하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오징어와 바다생물 이야기도 연속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또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